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쪽을 구축하는 그런 엔지니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그러면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이 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의 질병이 12,420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먹고 어떻게 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 한 40% 정도 환경적인 요소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60%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찌고 그럼 제 몸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FAT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산만하거나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MAOA라는 유전체를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체를 가지고 환경적인 요소와 같이 결합시키면 제가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약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사실 의료에서 말하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다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다음에 만물의 영장이 됐지만 이제부터의 인공지능은요 사실은 자기의 경험과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기계가 그걸 가지고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언어 번역, 뭐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오늘 날씨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차가 자율주행,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들 사실 이런 게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화해서 데이터랑 결합시켜서 차가 무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트라우마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저런 기술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은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자동차랑 달리기를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더 좋아지고 더 우월해지는 시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요. 첫 번째로 빅데이터를 얘기합니다. 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요. 저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종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봉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정형 쓰레기,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기가 나오고 핸드폰 같은 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사진, 동영상,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분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처리해서 분석해주는 기술이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발전지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기술이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경험을 집어넣고 그 경험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사물을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T는 P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퍼포먼스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송아지고 이건 개고 닭이야라고 한 번 읽어주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 번씩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 아이가 이건 송아지고 강아지고 개고 닭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컴퓨터한테 해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회사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에 가장
앞서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하고 인간의 뇌를 이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는데요. 사람의 뇌는 1.4 내지 1.5kg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1200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파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는 근본적인 차이는요. 인간이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특이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시는 그것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게 예전에 종래의 컴퓨터입니다. 종래의 컴퓨터인데 지금은 입력과 출력과 구성 목적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이제 닭은 예를 들면 딥러닝,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쟤는 뇌가 요만한데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모이를 주니까 거기 가서 먹으러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딥러닝, 머신러닝, AI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핸드폰에서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몇 살짜리 어린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지만 더 학습시키고 거기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오늘 날씨를 알려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또 이용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점점 더 자라면서 지능을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철새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수백 마리가 날아가면서 한 마리도 부딪혀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W자나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요. 사람은 그거를 본뜨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군의 전투기가 날아갈 때 V자나 W자형으로 날아가거든요. 철새를 본뜬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적기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연료를 30%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사고도 나고 굉장히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기에 뭐 어떤 이제 뭐 도난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런 패턴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예를 들면 미국 지도거든요. 미국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통화하는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해봤더니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닭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컴퓨터와 사람의 뇌를 비교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밑에는 앞에 의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거를 시각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요. 뒤에 뇌에서 처리해가지고 뒤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예를 들면 저렇게 앞에 닭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요. 뒤에 인공지능이 저런 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요. 저런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찾아 나가면 저게 닭인지 아니면 개인지 모양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의 첫 걸음입니다.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뇌를 촬영했을 때 내가 학습하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단어로 저렇게 사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연결되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그 인공지능처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가장 연결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비행기가 한번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새마을 연수원을 저 처음 왔거든요. 오다가 뭐 이렇게 잘못 길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더 오면요. 여기는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럼블란트의 그림을 가지고선요. 그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럼블란트풍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과연 이 그림이 창작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 공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신산업이 나오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산업과 부딪혀가지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런 그림을 학습해가지고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의 영역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지 산업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기초 소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일본의 스미토모랑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빅데이터를 제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좀 국산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0억을 들이면 약 2.5억이 불량입니다. 불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면 원가가 또 다운될 수 있고요. 품질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 기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되면 품질에서도 굉장히 앞서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알고리즘을 더 학습시켜 나간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도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에서도 인공지능은 더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예술에 있어서도 창작, 그 다음에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변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가입자가 1,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은 오프라인의 지점이 점점 소멸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은행이 3만 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융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융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에서도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서도 소비의 패러다임이 틀리게 바뀌고 있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1인 가족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전개해야 될런지도 빅데이터에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에서도 그렇고 운송에서도 그렇고 번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도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해안,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